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도 다시는 원전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정치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중앙 정부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보고 있으면 이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내년부터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원전을 무시하지 마라 두 번째 기업으로는 한전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전기술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한 거예요. 예, 한전기술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개적으로 멤버 전용 글로 이렇게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고, 보시면 오늘 대략 한 5%가량, 5.1%가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매수한 지 하루 만에 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곳이고, 사실 제 계좌상으로는 5.6%, 5.7% 정도 현재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는 탈원전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효율성과 효과성이 터무니가 없어요. 2050년까지 뭐 중국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유럽, 미국,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 제로를 천명을 했습니다. 탄소 제로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도 전기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폭증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를 써먹을 수 있는 기기들이 점차 많이 발전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로봇이 있을 수 있고요. 인공지능 시스템, VR, AR 시스템, 그리고 드론, 무엇보다도 우주산업까지 전부 다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기 수요량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탄소 제로를 이루겠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세계적인 보고서를 보더라도 불가능해요. 지금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배터리 사업의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탄소 제로가 불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와 똑같이 화석연료를 쓸 수는 없죠. 이미 대한민국의 혹은 전 세계 기온이, 온도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이미 온도가 지금으로부터 1도만 더 상승해도 인류가 생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대한 기술 개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로만은 탄소 제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다시금 그런 관심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 뭐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랍에미리트, 뭐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다시금 최근 몇 년 들어서 이 소형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발전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NRC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이제 기술력 인증을 받은 것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가장 뛰어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뭐 러시아라던가 미국, 일본, 한국이 전부이고, 뭐 중국, 그나마 중국에서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력은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시장을 완전히 다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소형 원자료에 대한 그런 기술력 개발이 점차 완성이 되었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2050년까지 이 소형 원자료 쪽만 시장이 500조 원 이상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전 세계에서 이 원자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10개가 채 되지 않아요. 10개가 채 되지 않는데 시장이 500조 원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수산되는 그런 소형 원자로에 대한 그런 가치인 것이고 대형 원자로, 중형 원자로를 포함해서 또 새로운 스마트 원전까지 지금은 스마트 원전까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은 거의 완료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전기술을 저번 주 금요일 매수해서 약간 꽤나 이제 수익 중인 걸 맞고 지금 정확히 한번 보자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한전기술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수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멤버분들에게만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지금 한 5.65%, 5.7% 가량 수익 중입니다. 5.7% 가량 수익 중이고 결국에는 종합 설계를 한전기술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원자로 주 기기를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 건설업체로는 현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 세 개밖에 못합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이들 이제 기업들,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따냈고요. 아랍에미리트 우리 대한민국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꽤나 좀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요. 프랑스 기업 그리고 러시아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이 팀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팀이 굉장히 좀 유력한 그런 후보인데 일단 유럽 기업들은 다 탈락이 됐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무엇보다 원가 경쟁력이 맞지가 않아서 탈락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의 원전을 좀 줄 리가 만무하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혹은 영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원자로를 수주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을 맡기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2023년에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대략 2년 뒤에 결정이 되는 것인데 보통의 원자로 사업이 보통 진행되면 최소 7조에서 10조 원 정도는 들기 때문에 사실 한 개 따낼 때마다 기업의 성장성은 어마무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보통 하나를 따내면은 뭐 1조 원, 수조 원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하락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PBR이 10이 넘었어요. 이 당시 PBR이 10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쪽에 대한 사업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될 때마다 엄청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PBR 10 이상의 그런 고평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기업, 게임 기업들도 한 개가 터질 경우에, 그러니까 한 개가 성공할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매출이 폭발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 원자로가 그런 경우에요. 원자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라는 점 봤을 때에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3월 31일에 이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공시를 했는데 원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80%가 원자로였습니다. 80%가 원자로고요. 나머지 거의 15% 정도가 이제 화력 발전소였는데 매출의 50%를 해상 풍력 발전소로 수주를 따냈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전기술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전과 화력발전소에 목숨을 걸었던 회사라면 이제는 해상풍력 발전소까지 사업을 따낼 수 있을 정도로 설계 기술이 그만큼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대 회사를 아직 밝히진 않고 있지만 매출액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하게 그런 큰 규모를 따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이미 코앞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던가 혹은 사우디에서 이 수주를 따낼 때 우여곡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사들의 그런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런 수주를 따낼 때에도 이미 유럽에서 원전 관련 보고서를 봤을 때에도 이 한국 원전 기업들을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주를 따냈다는 걸 봤을 때에는 결국 이러한 이런 의심과 상계되어서 결국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론 기사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 원전 기업들에 대한 그 기술력을 폄하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 영국 기업들도 이제 대한민국의 원전 기업들을 굉장히 이제 폄하하면서 견제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미 3호기 이상, 4호기까지의 수주를 이제 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주를 이제 받기도 했었죠. 이제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폐기물 쓰레기들을 지하에 이제 묻어놓고요. 이제 거기서 나온 메탄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발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이 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딘가에는 매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매립이 된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거의 처음에 이제 시공 비용만 들게 된다면, 그러니까 시공 비용만 지참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자로, 화력발전소에 이어서 풍력과 그리고 바이오매스까지 시장에 진출한 것이고, 풍력의 매출액의 대략 한 50%가량이고요. 바이오매스는 대략 한 20%가량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규모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원전 분야까지 턴어라운드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락을 거듭했지만 다시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고 아마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가장 쟁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이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미국도 원자력 개발에 대한 천명을 이미 했고 NRC에서도 이미 뭐 대한민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미 기술 인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까지 제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빌 게이츠조차 소형 원자력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테라파워라고 설립을 한 상황이고 아직 이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체코에서도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또 팀을 이뤄서 현재 수주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뭐 체코, 뭐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죄다 원전에 대한 수주를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최대 10개까지 빠르게 건설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오히려 지금 폐쇄를 시키고 있죠. 그럼에도 다른 선진국 국가들은 탄소 제로를 위해서 원전에 대한 그런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는 원전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말이 저는 이제는 정말 사실이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체코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역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암울해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참고로 이 한전 기술도 비용의 80%가 인건비입니다. 비용의 80%가 인건비예요. 2020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전 기술에 대한 재무제표라던가 재무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러시아 정도가 지금 강력한 경쟁자인데 러시아와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이죠. 사실상 러시아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미국과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받은 그런 발주를 낸 그런 국가들은 러시아 제품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갈등이 심해진다거나 혹은 전쟁이 났을 때 그 해당 국가에서 설계를 한 그런 원자로에 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념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세계 1등에 로스텀을 제외하고서 러시아 로스텀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원자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조차 현재 기술력이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뛰어나지가 않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NRC에서도 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팀이
가장 먼저 이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은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술 발전성이 점차 뛰어나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주에서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수주를 받았던 것들도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 많았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까지 끝난 상황을 왜 굳이 다른 국가에 넘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원전 사업을 이제 발주시키는 입장에서는 너네조차 하지 않는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매원이 저에게 이제 하고 우리들에게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판매원이 우리들에게 의료 미용기계를 판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판매원은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의료기기 미용기가 위험하다고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보고는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화장품 판매원이 본인은 이 화장품을 쓰지 않고 다른 화장품을 쓰는데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이 화장품을 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이,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죠. 영업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신뢰라는 점에서는 그냥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년부터는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 그냥 이쪽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의구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결국에는 한전기술도 그렇고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결국 설계부에서는 한전기술, 주요 기계에서는 두산중공업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만약에 원자로에 관심이 있다면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설계 시공에서는 당연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현대건설도 있지만 이들 기업에서 원자력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을 차지하는 비중의 80% 정도인 한전기술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형 원전 기술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안정성이 1000배 이상 높고요. 무엇보다 수주 이런 비용 역시나 거의 100분의 1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이제 도시 근처에서 지을 수 있다는 점, 해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해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얘를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이 소형 원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테라파워도 소형 원전 이제 기업이고요. 소형 원전만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은 이미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NRC에서도 소형 원전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고 저 봤을 때에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자력 사업의 턴어라운드를 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건설 예정되어 있던 원전 그런 시설들도 점차 폐쇄가 되고 있고 중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이고, 만약에 내년부터 다시금 이쪽에 대한 중지가 되었던 원전들을 재가동한다거나 혹은 다시금 시공을 한다거나 한다면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탄소 제로에 대한 움직임이 그 무엇보다 강력해지고 있을 때에는 생각보다 세게 올 수 있다는 점, 실적 방향성이라던가 혹은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심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세게 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물론이고요, 이집트,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들 국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풍력 발전이라던가 바이오매스에서도 꽤나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꽤나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를 한 것이고 현재 약 한 5.7%가량 이제 수익 중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분석이었고 한전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고 우리 멤버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드렸고 이미 저는 5.7%가량 수익 중이에요.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